특수학교에서 일어나는 폭행 사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는 장애 학생이니만큼 그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수학교의 고질적인 폭력 사태, 해법은 없을까요? 김학재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일명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광주 인하학교나 이 특수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세상에 드러낸 이 태백 미래학교의 사례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다시 특수학교에서 이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7월 말 서울 강서구에 있는 이 교남학교에서는요, 엘리베이터에서 교사가 학생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자,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건요, 놀랍게도 상습적인 폭행이었습니다. 자, 경찰은 5월부터 석 달 동안 16대의 CCTV에 찍힌 영상을 분석해서요, 교사들이 학생 2명을 13차례나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직접 폭행한 교사가 9명이고요. 방조한 교사는 3명이었습니다. 경찰은 폭행 정도가 가장 심한 담임교사 이모 씨에 대해서 아동 학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 일부 교사들은 장애 학생들을 통제한 것뿐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건 비일비재한데요. 교사들은 장애 특성에 따라서 공격적인 아이들이 있는데 이를 막다가 생긴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지난달 인강학교에서도요, 교사가 학생 폭행한 사건이 불거져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렸는데요. 하지만 이 교사들의 이 같은 주장이 반영이 돼서 쌍방폭행으로 별다른 조치 없이 끝났습니다. 자, 학부모들은 이런 결론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다시 열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자, 사실 지적장애 학생의 경우에는요, 친구나 교사를 때리고요,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이 공격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 행동 때문에 특수학교 안에서의 이 물리력 사용은 묵인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어난 특수학교 폭행 사건들은 이 훈육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게 학부모들의 주장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교육부가 문제 행동 중재 매뉴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특수학교에 배포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쓸모가 없습니다.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기록하고 분석을 하라고 매뉴얼에는 돼 있는데요. 정작 통제가 불가능한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교사 연수 프로그램도 만들었는데요. 강제성이 없어서 교사들이 외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런 특수학교의 폭력 사태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두 사립학교라는 겁니다. 사립학교에서 이 같은 인권 유린 사태가 벌어지는 건요, 교사가 퇴직할 때까지 한 학교에만 근무하는 폐쇄적인 여건도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 폭력 사태가 발생을 해도요, 사립학교이다 보니까 교육청이 교원을 직접 징계할 수가 없고요. 더구나 학교 법인이 아닌 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특수학교는요, 교육청의 제재마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국공립 특수학교의 비율을 9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당장 공립으로 바꾸는 게 어렵다면 사립학교 간의 교사 순환 시스템을 만들어서 폐쇄적인 구조를 개방해야 한다는 해법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또 장애 학생도 일반 학교를 다니게 하는 이 통합 교육학교를 늘려서요, 학교 선택폭을 넓혀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